안녕하세요. GTAL 모의고사 청취 제3강 우리 파트 1 그리고 파트 2를 진행하게 된 저는 강사 김윤성입니다. 자, 오늘도 GTF 청취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청취 파트는 다른 유형의 인증시험과는 GTF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점과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고 또 같이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보시면요. 리스닝 섹션에 유의사항들이 1, 2, 3, 4번으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디렉션 시간이 나올 거예요. 디렉션 시간은 대략적으로 1분 20초 또는 길게 잡았을 때 1분 4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첫 디렉션 시간에 선지 보기에서 보이는 고유명사나 또는 질문의 의도를 미리 좀 파악을 해보자. 요걸 좀 강조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짧은 디렉션들이 20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 사이에도 여러분들은 다른 파트 2, 파트 3, 파트 4에 대해서도 미리 보기에 있는 선지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것 최대한 내용을 끌어낼 수 있도록 좀 더 포커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을 읽어줄 때 노테이킹을 통해서 대략적인 질문의 내용을 미리 기록하자.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GTF에 나오는 듣기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텍스트로 노출되지 않죠. 음성으로 다 지원되고 전혀 텍스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건 정답이 뭘까라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테이킹 연습을 하시고요.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의문사나 주어에서도 고유명사 또는 이니셜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고 동사의 시제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이게 앞으로 할 거다 했던 거다 정도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문제에 대한 해당 정보 제시되기 전에 복선의 집중.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전에 암시를 해주는 내용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내가 해당 문제에 대한 정보를 발췌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문제에 대한 복선을 잘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복선에 대한 복습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 복수 시의 선지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해석 그리고 paraphrasing.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시되는 제시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그 내용들이 A, B, C, D 보기의 정답으로 바뀔 때 우리가 이걸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 바꾸는 형태들의 패턴과 또 함께 유사 어휘 그리고 비슷한 표현들 또는 선지 구별 능력 상대적으로 여기서 뭐가 가장 맞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청취 파트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가겠습니다. 일단 파트 1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없고 보기에 대한 내용만 딱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당황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보기의 내용만 봤을 때는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명사 부분들 그쵸? 명사 부분들 또는 여기 있는 주어, she 같은 경우 그리고 이건 어떤 감정을 표현할 것 같아 라는 예상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데 ingredient, 원료, 재료, journalism,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보다. 그리고 media industry, 미디어 부분도 나오나 보다. 그리고 학력도 나오나? master's degree 라는 우리가 석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학력에 대한 얘기도 나오나 보다 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30번부터 33번의 문제 보시겠는데 뭔가 저널리즘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실비아가 나와요. 그러면 주인공으로서 실비아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들을 때 실비아라는 발음을 들었을 때 실비아가 무슨 단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실비아가 사람 이름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인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31번에서는 테드도 등장을 해요. 그러면 뭐 테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짧게 단모음으로 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테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럼 테드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아 이건 지금 사람이야. 테드라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인지할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 외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은 뭐 고유명사 뉴욕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같은 표현도 나올 수 있지만 물론 이런 것들도 듣는데 중요하겠으나 대략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판단하시고 그러고 들어간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본격적인 서베이를 들어가서요. 27번부터 음원을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푸실 때 이미 하셨겠지만 한번 다시 같이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아, 이 내용을 이렇게 쌤은 요약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음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Now, listen to the questions. 27. What does Sylvia do for a living? 자, 뭐라고 하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What 다음에 Sylvia 그리고 do for인데요. for를 우리가 for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순간적으로 우리가 빨리 필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숫자 4를 잘 넣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의 어떤 필기법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요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Sylvia가 do for living이에요. 직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럼 직업에 대한 얘기들은 아무래도 나중에 음원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대략적인 정보가 파악되면 거의 다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커스는 어느 정도만 하시고 큰 부담 없이 풀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되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계속 가서요.